저는 지금 천안에 와 있거든요. 이분이 고깃집을 인수를 하셨는데 기존의 고객들을 좀 많이 잃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전형적인 아파트 상권이라서 이제 동네 장사의 어떤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신경 쓰기가 힘드셔가지고 매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도 하고 또 해결책이나 솔루션 같은 것들도 좀 주려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떠세요? 그래서 해보시니까 4월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네, 4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월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와갖고 그래서 홍보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기존에 사장님이 하시던 그 단골 손님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손님들이 오시다가 사장님 바뀌었어요 하면서 점점 안 오신다고 봐야 되나? 매출은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평균 7, 8천 정도는 됐었는데 올해 1월 달에는 5천 정도 했고 2월 달에는 한 6천? 이게 매출 대비 가져가는 게 뭐 어디서부터 잘 팠는지 모르겠는데 손익 계산을 해보면 원재료값이 52%뭐 53%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고깃집은 40% 맞추셔야 돼요. 수입산도 38에서 한 40? 저희가 지금 100g당 거의 7,000원, 6,400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단가가 안 맞는 건지 그런 것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트렌드가 많이 지나간 모델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건 맞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델 구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상권에서 덤으로주는, 그러니까 예전에 유행했었던 트렌드가 좀 잘 먹혔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가격이 오르고 이게 이미 트렌드가 좀 많이 지나간 사업 모델을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시간이 지나면 이거 계속 어려워져요. 이러다가 이제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주변에 어느 한 새로운 고깃집이 들어온다거나 이 아니더라도 이것보다 조금 더 모던하고 깔끔한 형태로 고깃집이 들어오면 그때는 매출이 많이 줍니다. 이게 자꾸 매출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프랜차이즈를 한번 괜찮은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거를 한번 접목시켜서 이거를 다 갈아치우고. 그런데 이거를 권리금을 주고 사신 거 아니에요? 네. 얼마를 주셨어요? 한 1억. 기존의 매출이 1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금을 1억을 줬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 1억에서 순수익이 진짜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서 처음 오픈할 때부터 좀 봐왔기 때문에 그냥 뒷모습만 보고 저희가 선택을 한 거예요. 항상 장사가 잘 됐었거든요. 항상 2천 이상씩 가져가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시니까 그냥 그거만 믿고 5천에서 6천 정도 나오면 얼마가 남을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저희가 인건비는 20% 정도 들어가고요. 그 인건비 빼고 하니까 한 4% 정도 남더라고요. 최고 안 남았을 때. 그때 여름 때가 그렇게 나왔었고 거의 한 10%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매출이 한 7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안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 좀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은 손익계산 철저히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거를 하시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1일 정산이라고 하죠. 1일 정산을 그 누군가는 한 분이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오기 전에 좀 많이 봤거든요, 온라인에서는. 근데 이쪽 대표님께서는 온라인 마케팅은 전혀 안 하셨고 그냥 오래 운영하시면서 진드기 그냥 단골들 많이 유치하시면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단물이 빠지는 거는 진짜 빨리 빠지거든요. 월세 얼마라고 하셨죠? 월세 포함해서 242만 원. 네, 월세가 비싼 것도 아니에요. 보통 임대료 저희가 10% 15%까지도 보는데 5%가 안 되잖아요. 1억 매출이면.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잘했다라는 거죠. 아이템도 괜찮았고. 근데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왜 그러냐면 거래처도 기존에 하시던 거래처랑 같은 가격으로 받지는 못하실 거예요. 많이 먹었어요. 저는 이제 가장 문제가 마진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고깃집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좀 되는 건 있는데 마진이 일단 문제고 그리고 매출을 조금 올리는 건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이 전혀 안 돼 있으셔가지고 온라인만 조금 세팅 잡아놓으면은 분명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매장을 다 알진 못해요. 8년이나 있어도.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려면 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매장 소개글도 없고 전화번호도 그냥 여기 전화번호죠. 그러면은 한 달에 몇 번 전화가 왔는지 어디서 이걸 보고 전화 왔는지 이걸 파악을 못해요. 그걸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여기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안 돼 있고 뭐 메뉴도 사실은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사진은 아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한 20, 30대의 젊은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새로 이사를 왔다 그러면은 이 매장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리뷰 보면은 그냥 다들 뭐 좋아요 이렇게 남기면 이게 점수에 산입이 안 돼요. 이거는 딱 봐도 그냥 작업했네, 다른 손님들이 봤을 때 그냥 이거 작업했네 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 리뷰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안 좋죠. 그러니까 여기는 온라인 세팅만 조금 하면은 엄청 매출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를 것 같아요. 식당이 엄청 많아가지고 다들 광고한다고 경쟁하는 동네가 아니라서 이런 곳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플레이스 광고나 뭐 지역 소상공인 광고나 이런 것만 딱 세팅을 해놔도 매출이 늘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소갈비살 다 생고기잖아요. 치킨 광고할 때 생닭 나오는 거 보셨어요? 치킨 광고할 때 생닭 안 나오고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명륜 진살갈비나 이런 거 광고할 때 생고기는 절대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세팅하는 사람 자체가 그런 것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광고 전문가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어떤 뇌를 다 파악을 하고 이제 광고를 세팅하는데 기름지고 막 엄청 맛있어 보이는 걸 봤을 때 사람이 뇌가 그냥 자동으로 작동해서 침샘이 생기는 건데 생고기는 오히려 그 침샘을 줄어들여요. 그래서 오히려 맛있게 구워진 고기랑 이렇게 좀 세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토리도 적어 놓고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유니폼 갖추시고 사진도 프로필 같은 거 찍어 가지고 좀 붙여 놓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좀 좋거든요. 그거를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손님들 말고 새로운 신규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색깔이 완전 배색이 촌스러워 보이는 구성이죠. 색깔도 많이 바랬고 요거를 블랙 바탕의 무언가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카피도 하나 정하셔야 되고. 한 달에 용곡동에서 맛집 찾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지금 보면은 930명이거든요. 한 달에 930명이 용곡동 맛집이라고 칠 텐데 네이버에서. 근데 광고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하면 바로 1등이에요. 그러면 1000명 중에 여기 한 달에 여기 몇 명이 나갈까요? 저는 한 10% 봅니다. 한 100명 정도는 갈 것 같아요, 한 달에. 왜냐면 용곡동 맛집이랑 천안 맛집이랑 치는 사람들이 심리가 달라요. 천안 맛집이라고 치는 사람들은 왜 칠까요? 매지에서 오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안에 사는데 내가 주말에 어디 한번 가고 싶어서 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용곡동 맛집이라고 치는 사람들 왜 칠까요? 무조건 용곡동에서 자기는 식당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용곡동 맛집이라고 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방문율은 높아지는 거죠, 확률 자체가. 그럼 용곡동 말고 용곡동을 더 크게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경남고 맛집. 동남구 맛집은 한 달에 몇 명이나 칠까요? 400명. 동남구 맛집이라고 치면은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플레이스가 안 나오고 바로 블로그랑 카페가 나오죠. 그러면은 아산 줌마렐라에서 동남구 맛집 추천이랑 이런 거 막 카페 게시글 올려놓은 거 있죠. 여기에 만약에 뜨면 어떻게 될까요? 몰려요 그때는. 제가 사실 저거 생각을 했었는데 하기는 좀 두렵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한 번 했는데 한 번 갔다 와서 댓글, 만약에 한 명이 댓글을 좀 안 좋게 달면 그게 하기 효과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맘카페 광고는 사실 잘 해야 되는 광고고, 우리가 진짜 막 매출이 막 엄청 떨어져가지고 우리 본질은 강한데, 그러니까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데 치트키를 한번 쓰고 싶다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광고예요.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만족 못할 우리가 고기나 가격이나 가지고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광고. 근데 우리는 본질 강하잖아요. 6인분 주는데 63,000원이면 1인분에 10,000원밖에 안 하는 건데, 이 정도면은 되게 혜자 구성 아니에요? 근데 엄청 싸게 느껴지게끔 해놓진 또 않으셨어요. 되게 비싸 보여요. 계산해보면 되게 싼데 딱 보면 손님들이 그렇게 확 와닿진 않은 것 같아요. 마케팅을 하고 나서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래야지 마케팅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만족하고 와 되게 저렴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모바일이랑 PC랑 이게 나오는 섹션 순서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용곡동 맛집, 동남구 맛집, 동남구 고깃집이나 용곡동 고깃집을 광고만 돌리면 다 1등 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요. 그 광고비가 비싸지도 않아. 근데 세팅하는데 좀 돈이 들어가겠죠. 내가 못하니까, 직접 못하시니까. 네. 근데 그걸 한번 해놓으면 한 달에 뭐 몇만 원씩 나가면서 광고가 자동으로 되는 건데, 사실 이거를 앞으로 계속 안 하시는 거는 일단은 손해.
제가 보는 판단은 그렇습니다. 직접 와봤으니까. 저는 그래서 기본적인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이랑 네이버에서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광고가 있어요. 플레이스 광고랑 지역 소상공인 광고 그리고 쿠폰 광고 요 세 가지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한 달에 뭐 몇만 원씩 나가면서 광고가 작동이 되는 건데 사실 이거를 앞으로 계속 안 하시는 거는 일단 손해. 그 뒤로는 매장의 손익 구조, 또 효과적인 광고 운영 방법, 브랜딩 전략, 가격 설정 방식 등 약 3시간 동안 심층적인 코칭이 진행됐어요. 사실 손익관리와 마케팅 전략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아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매장이라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혹시나 마케팅이나 손익관리 또 브랜딩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안내된 이 이메일로 문의해주세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최대한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릴게요. 연락처도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건프로였습니다.